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삼마일알입니다. 김성동 교수님저 제5판 형법총론 제1회독 118페이지 제2장 일반적 범죄 성립요건과 범죄체계론 보겠습니다. 삼마일알TV 질차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1절 일반적 범죄 성립요건 로마자 1번에 범죄 성립요건과 범죄의 개념 보겠습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 구성요건 요소를 충족시켰더라도 형법 총칙에 정해진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범죄 성립 배제 사유, 위법성 조각 사유와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반면에 범죄 구성 요건 요소를 충족하는 동시에 범죄 성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죄 성립이 인정되며 그 범죄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법에 정해진 형벌이 부과된다. 형법학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자가 처벌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전제 조건들을 범죄 성립 요건이라고 한다. 형법학에서는 이론적으로 구성 요건의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범죄 성립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 세 가지 범죄 성립 요건은 형법 각 측의 모든 범죄 종류 혹은 각 측의 범죄 종류를 총칙상의 기준에 따라 재분류한 모든 범죄 유형에 공통되는 기본적 성립 요건이기 때문에 이를 오늘날 일반적 범죄 성립 요건이라고 부른다. 이를 기초하여 형법 이론학에서는 약 100여 년 동안 일반적 범죄 성립 요건을 사용하여 범죄 개념을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인정되고 책임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형식적 의미의 범죄에 대한 개념 정의. 로마자 2번 일반적 범죄 성립 요건의 개념적 이해 1번의 구성 요건 구성 요건이란 형법을 통해 금지되고 있는 형법의 표지를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하여 유형화시켜 놓은 것을 말한다. 바꿔 말하면 구성 요건은 형법이 형벌을 통해 금지하고 있는 여러가지 행위 유형들로 사회생활하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 혹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행위 유형을 담아놓은 일정한 양식을 말한다. 형법 제250조 살인죄 같은 경우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이렇게 하면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구성요건이고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느냐가 구성요건의 해당성의 차이입니다. 예, 뒤에서 또 자세히 보겠습니다. 119페이지 2번의 위법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범죄로 평가되려면 위법성이 인정되어야 된다. 위법성이란 전체로서의 객관적 법질서의 관점에서 내려지는 행위에 대한 반가지 판단을 의미한다. 위법성이란 따라서 위법성 판단에서는 형법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형법 이외의 다른 법 영역도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이 경우 법질서에는 형식적인 의미의 실정 법률뿐만 아니라 실정법 배후의 정의의 관념이나 교리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도 전체 법질서의 관점에서 허용되거나 사회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어떠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동시에 위법성 조각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불법이라고 부른다. 특히 구성요건을 불법 구성요건이라고 설명하는 이유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불법 행위가 되기 때문인 점을 근거로 한다. 3번의 책임 행위자의 행위가 전국적으로 불법한 행위라고 평가되더라도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 예컨대 6살 난 어린아이가 정신병자라도 사람을 살해하면 그것이 객관적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불법한 행위로는 인정되지만
그러한 행위자들이 우리의 사회생활상 인정되는 가치 기준과 도덕적 요청들을 자신의 행동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비난을 가할 수 없다. 이들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행위 규범의 금지 혹은 명령의 소리에 반응할 능력, 역시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대해 형벌로서 대응하는 것이 무의미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행위자에 대한 형벌을 부과하려면 그가 불법한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해 형벌을 통해 비난할 수 있는 다른 부가적인 요건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행위자에 대한 비난을 가할 수 있는 요건을 오늘날 형법학에서는 책임이라고 부른다. 범죄 성립 요건과 형법 적용,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일반적 범죄 성립 요건이라고 한다면 형법의 모든 범죄는 이 세 가지 일반적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구성 요건이 아니라 구성 요건 해당성이 범죄 성립 요건입니다. 그런데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개념은 형법 총칙의 규정이나 형법 각칙의 규정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이다. 이 세 가지 개념은 순수한 학문적 연구의 결과물로서 과학상 범죄를 설명하거나 분석하는 데 이용되는 인식론적 도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들 개념은 범죄라는 120페이지 대상을 설명하기 위한 범죄라는 하나의 실체를 인위적으로 분해한 세 개의 내용 요소를 가리키는 관념상의 구성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념 논리적으로 볼 때 범죄라는 하나의 실체를 이 세 가지 개념으로 환원시켜 놓은 뒤 다시 이 세 가지 개념 요소를 충족시키는 행위를 범죄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행위자의 행위가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시켜서 범죄가 되는가 하는 검토 작업은 세 가지 범죄 성립 요건을 직접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범죄 성립 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규정의 적용을 통해서 판단한다. 형법 규정에는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들만 규정되어 있을 뿐 어떤 요소가 적극적으로 위법성의 요소인지 책임의 요소인지에 대해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 대신에 소극적으로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요소와 책임을 조각시키는 요소들만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실제로 형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에 관한 규정들을 해석하여 그들 규정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일 뿐 적극적으로 위법성이나 책임 요소를 충족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